자, 반갑습니다. 성경과 인간 이해 원 수업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난주는 잘 쉬었니? 덕분에 사실은 나도 잘 쉬었고 한 8주차쯤 되면은 딱 그때가 이런 때인 것 같아. 좀 한 번쯤 쉼이 필요한 순간. 너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너희가 이참에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시 출발할 힘을 좀 얻었길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잘 봐야 되겠지. 이제 그거랑 노트랑 출석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가장 세게 볼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저번에 말했지만 기말고사도 글이기 때문에 글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판별하기 너무 어려워. 하지만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거 뭘까? 제출 날짜, 제출 시간. 그래서 제출 기한을 정말 1초라도 어긴다면은 나는 그 친구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 왜냐면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노트, 출석, 기말고사 제출 기한 정말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리 좀 밑밥을 좀 깔게.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했다. 그러니까 출석도 완벽하게, 노트도 완벽하게, 그 과제도 제출 기한 안에 정확히 냈다라고 하더라도 C 플러스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학기에도. 왜냐면 사실 매번 학기 겪는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세 가지를 잘해, 거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빵꾸 나는 경우가 분명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거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기말고사를 가지고 누가 조금 더 잘 썼냐 이제 그걸 갖고 가리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내가 봤을 때 기준점에 못 미치게 글을 쓰는 친구들은 C 플러스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항의가 오지. 아니 정말 할 거 다 했는데 B불도 아니고 C불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 왜냐면은 뭐 고정되어 있지. 다른 친구들도 잘한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잘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말밖에 사실은 못 하거든. 그래서 내 수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아닐까 나도 싶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 특히 이제 기독교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지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C 플러스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A 플러스 40%만 가려놓으면 됐었어. 그러니까 나도 내 수업에서 내가 점수를 줄 때 그냥 A뿔 아니면 B뿔 이렇게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만 잘하면은 무조건 A뿔 아니면 B뿔 다 줬거든. 근데 지난 학기 때부터 C 플러스도 의무로 만들라 이렇게 떨어진 거야, 위에서. 교수님들도 아니 A뿔, B뿔 가리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C뿔까지 만들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건 또 애들이 기독교 수업이고 솔직히 말하면 듣고 싶어서 듣는 수업도 아닌데 거기서 C뿔까지 받아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를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나도 포함해서 교학처 측에다 계속 매 학기 얘기하는 중이야.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그 절대평가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육부에서 그 학교 신뢰도 정확하게 뭐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되게 점수가 깎인대. 절대평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기회가 되면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 이건 아닌 것 같다.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냥 이 수업을 패스 논패스로 가는 거. 그냥 잘 들었으면 다 패스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옛날처럼 A뿔 B뿔로만이라도 돌려놔달라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 점에서 좀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미리 좀 말을 하고 싶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는 내가 사과할 게 있지. 뭐냐면은 노트 중간 점검 그리고 최종 점검 이거 자꾸 늦게 올려서 미안해. 최근에 일이 바쁘긴 했었는데 그건 내 핑계야. 이건 절대로 내가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야. 솔직한 말로 너네가 바쁘다고 노트 늦게 내고 너네가 바쁘다고 출석 늦게 한다고 내가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늦게 하는 건 괜찮다?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지. 자꾸 노트 중간 평가 최종 확인 명단 늦어서 정말 정말 미안하고 나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늦지 않도록 노력할게. 자, 오늘은 앞설이 길었습니다. 사소한 자랑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하나 끝내고 집에 와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먹었는데 기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양념게장파. 그러니까 간장게장은 좀 너무 짜고 살짝 나한테 비릿한 느낌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양념게장파. 다이어트 시작하고 3kg가 빠졌습니다. 이제 10kg 남았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구나.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야. 교재를 제외한 책을 2권 읽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그치, 독서는 정말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 읽기 싫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한 페이지라도. 왜냐면 책을 읽을 줄 안다, 문맥을 이해할 줄 안다라는 능력이 점점 더 각광받고 있어. 왜냐면 이제 점점 더 짧은 글만 나오고 웬만한 건 영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거든. 그래서 이 능력을 유지한다면은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올 거야. 이번 주에 친구랑 마리오 영화 보기로 했습니다. 나도 이거 꼭 보려고.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애들은 마리오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같이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아마 좀 좋아하지 않을까. 대전에 있는 친구한테 전에 교수님이 성심당에서 추천하셨던 메론빵 먹어보라고 권유했는데 친구가 맛나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진짜 추천할 만해. 거기 메론빵은. 어. 이런 맛이 있다고? 나한텐 진짜 되게 충격 같은 맛이었어. 23일에 대전에서 포켓몬 대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우와! 야, 인증샷 하나만 보내주지 그랬어. 이런 대회, 멋있다. 물론 대회는 내리 3연패에서 16강은 못 갔지만 그래도 14년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기회는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있어서 받아서 기분도 좋았고 성신동도 갔었는데 확실히 빵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해서 8개인가 집었는데 17,000원밖에 안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게임 국가대표가 내놓은 선발전 최소 커트라인 안에 들어서 이것도 기분 좋아요. 그랬구나. 이번 대회는 솔직히 크게 준비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성적이 제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와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할 건 성진이 형이 제 성경과 인간이의 교수님이라는 거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와, 야 멋있다. 나 이렇게 정말 하나를 정말 딥하게 파서 연구하고 대회까지 나가는 친구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팔 수 있다는 열정도 대단하고 그걸 갖고 대회를 나가겠다. 이 결심 자체가 얼마나 하기 힘들어. 근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딥하게 파는 친구들 보면 진짜로 멋있고 그 힘이 언젠가 네가 다른 일들을 할 때 정말 잘 활용될 거야. 진짜 멋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와우.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은 야돈이야. 뭔가 그 멍청한 게 보기 좋아. 응급구조학과 학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었는데 바로 다가가서 응급처치했습니다. CPR을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환자가 발생했을 때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사실 저번 주 노트에 작성했지만 다시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이걸 못 봤네. 야, 이건 박수 쳐야지. 이건 진짜. 야, 얼마나 멋있어. 전공생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순간 아니야. 야, 이거 혹시 뉴스 같은 건 안 나왔었니? 이건 좀 뭔가 이렇게 알릴만한 거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수고했고 지난주에 소개 못해서 미안해. 교목실에서 근정하고 있는데 교수님 봤어요. 유튜브나 강의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성진이 형 화이팅. 맞아. 지난주에 내가 책을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 그 책 나온 것 때문에 교수님들 만나뵈러 갔다가 친구를 만났었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한번 복습하고 다시 이야기 시작해 보자고. 자, 맨 처음에 난 너희들에게 행복이란 단어를 던졌어. 이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자 목표다. 그렇지.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지금 너희가 꾸고 있는 모든 꿈들 아니면 바라는 모든 것들 거기다가 궁극적인 이유를 물어본다면은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할 테니까. 나 빨리 취직하고 싶어요. 나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나중에 창업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 모든 이유 끝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달려가면서 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제기한 문제는 그거였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굉장히 좀 너무 단적인 말이었어. 아니, 어떻게 행복할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우리 삶에서 지금 당장 누리는 행복들도 있는데, 뭐 맛있는 걸 먹으면 당장 행복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 행복하고, 나 친구들이랑 놀면 너무 행복하고, 분명히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이 있는데 왜 행복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근데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지. 분명히 우리 삶에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소유, 꿈,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행복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도가 덮쳐오면은 이것들이 한 방에 무너진다. 그래서 이 행복이 무너질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의 크기가 이 행복을 쌓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는 순간에도 그 끔찍한 파도가 우리를 언제 덮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내 주장이었어. 자, 그렇다면은 그 파도의 정체가 무엇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첫 번째 정체가 뭐였지? 바로 악함이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당장 TV를 켜봐도 뉴스를 켜봐도 아니면 우리 삶을 둘러봐도 게임을 켜봐도 뭐 어디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만들어내는 뉴스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당장 어떤 침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야. 당장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어떤 해를 가하진 않을까. 그 다음에 정말 전쟁, 기업, 환경과 같은 거대한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낸 문제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진 않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당장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날마다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의 악함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데 뭐도 있었다? 당장 내 악함.
내 안의 악함도 견디기 힘들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악함이 튀어나오게 되면 사실 자기 인생 끝나거든. 그거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그럴 거야. 만약에 내 악함이 들통났다 드러났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간관계를 잃을 수 있겠고 자기의 가정을 잃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정말 직장에서 잘린다든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거야.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있지. 그 표예림 씨. 그 표예림 씨한테 과거 폭행을 가했던 그 사람들의 신상이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뭐 회사에도 잘리고 삶이 막 무너지고 있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악함을 참지 못했을 때 터져나오는 일이거든. 그거는 단순히 과거에 저지른 일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저지른 일이 터지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 내 악함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 정말 평생 내가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와중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소유, 꿈, 사랑이 오히려 이걸 더 부추긴단 말이지. 예를 들면 소유, 꿈, 사랑을 들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나한테 달겨드는 거거든. 모두가 갈망하는 거 손에 쥐고 있어? 그 순간부터 악함이 몰려올 걸 각오해야지. 내가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뤘어? 그거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세상에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지. 거기다가 뭐 내 안에 악함도 얘네가 자극을 하지. 그러니까 이것에 갖기 위해서 내 안에 악함이 날뛰거든. 저것만 있으면 조금만 악함을 발휘하면 저걸 가질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 보통 이런 악함들이 우리한테 이 소유, 꿈, 사랑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지. 어때 여기 와봐. 조금만 악함을 발휘해봐. 이걸 가질 수 있어. 그랬다가 그 악함이 펑 터져가지고 인생이 망하거나 아니면 이걸 드디어 가졌어. 오케이 내 인생 끝났다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졌다는 그 쾌감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악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또 가로막고 있는 파도의 정체는 뭐였지? 그건 바로 죽음이었어. 이건 너무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슬픈 주제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노트를 좀 많이 보내줬어. 실제로 비슷한 일을 당했던 친구들의 노트도 받았거든. 좀 보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좀 잘 얘기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정말 우리가 멀쩡하긴 너무너무 어려울 거야. 너무너무 슬플 거고, 너무너무 좌절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이게 없는 것처럼 살고 싶지. 근데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은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이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져갈 테고, 혹은 나를 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을 테고, 그리고 그때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도 소유, 꿈, 사랑이 이 죽음을 더 강화시키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슬프거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슬프거든. 아마 너희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느낄 기분일 텐데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면 사랑하잖아. 그러면 사랑할수록 걱정이 더 많아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죽는 게 되었든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되었든 야 그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 어떤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혼자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 나이가 이제 거의 한 80이 돼가고 얘 나이가 막 40살 그렇게 돼가. 근데 지금도 얘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일상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나지. 왜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얘가 혼자 남겨진 세상에서 겪을 일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면 또 이런 것이 악함에 작용하기도 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악함이 다가온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뭔가 안 좋은 짓을 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너무 끔찍할 거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 했던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이런 두 가지의 비참함을 더욱더 강화시킨단 말이지. 그리고 꼭 이게 강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우리 삶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덮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행복하다라고 말하긴 너무너무 어렵다. 이게 그동안의 내 이야기였어. 한번 뉴스 기사들을 좀 같이 보고 싶거든. 한 일주일간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올라왔는데 나 이 기사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게 차서 떨어진 1.5톤 섬유를 행인 셋 덮쳤다. 10살 아동 사망. 이게 뭐냐면 아마 너네 지나가다가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큰 여기 롤 같은 거 차에 싣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 트럭 같은데 어떤 지게차가 이 롤을 싣고 가다가 그걸 제대로 못 묶었는지 굴러가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섬유니까 가볍게 탁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이 무게가 1.5톤이었어. 그래가지고 셋을 덮쳤는데 그 중에 한 명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롤에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은 거지.
우리 아이는 이런 일 안 일어날 수 있어. 난 우리 아이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이제 어떤 글을 쓴 게 올라왔더라고. 여기 아이 기억하고 싶다. 부산 영도구 스쿨존 사고 아버지가 남긴 글. 이 글을 보니까 다음 달이 우리 막내 생일이어서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회사에 보관했는데 이제 전해줄 수가 없다. 사고 다음 날이 우리 강아지 일품 태권도 심사가 있는 날이었다. 빈소에 관장님이 도복과 품들을 가져와서 많이 울었다고 먼저 간단히 추억했다.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 또 다른 기사도 몇 개 좀 볼게. 한밤도 아닌데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 숨지고 남편 중상. 아우 이놈의 음주운전 진짜. 아우. 그 남편분께서 자기가 깨어났을 때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됐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볼 때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원래 내가 엄청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야. 막 어떤 거 봤을 때 막 같이 울어주고 막 그게 심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이런 이입이 더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야. 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목숨 앗아간 전세 사기, 빌라, 정부가 은행에 경매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물론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당한 피해자들이 막 목숨을 끊는 일들이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을 멀쩡히 살아가고 싶은 것 뿐인데 갑자기 악함이 다가와서 내 삶의 소유를 다 앗아가 버린 거야. 근데 소유를 앗아간 걸 넘어서 나한테 막 빚더미까지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인 삶을 도저히 못 살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 주변의 악함이 그냥 나한테 몰려와서 내가 그 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얘들아, 다시 한번 내가 너네한테 묻고 싶어. 여전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여전히 남친 사귀면, 여친 사귀면, 결혼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물론 그 와중에 잠깐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있을 거야. 하지만 얘기한 것처럼 그 길 끝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 번만 들어보면 좋겠어.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 길 끝에 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지금도 맨날 말을 해. 물론 괜찮은 척, 그럴듯한 척,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그럴듯한 사진들을 막 올리고 있지. 왜?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 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내가 수업 초창기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전 느껴보지 못한 크기의 악함과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을 거야. 물론 우리도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말로 그 모든 힘을 쥐었을 때 그 사람한테 다가오는 악함의 크기는 절대 우리가 겪는 것하고 똑같지 않거든. 당장 아이돌들만 봐봐. 걔네가 받는 악플의 강도를 봐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누가 나한테 저격글 올리고 그 정도 수준의 악플일까? 아니야. 정말 사람 돌게 만드는 걸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향해서 몰려드는 이상한 시선들. 당장 이번에 유명한 가수, 실명 얘기해도 되겠지.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라는 기사가 떴지. 물론 정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유혹을 받았던 이유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친한 척하고 접근해서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받아줬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뱀 같은 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욱더 허무하게 느껴졌을 거야. 내가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 사라진다? 이걸 얼마나 납득하기가 어려웠겠어.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인물 중에서도 알고 있지. 진시황이라고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권력을 누려봤던 황제. 그가 모든 것을 얻고 나서 바로 했던 행동이 뭐였어?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거였지. 왜?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이 모든 게 한 번에 사라진다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 얘들아,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그 삶의 끝에 절대 행복은 없어. 이거는 내가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깨닫지 않으면 너희가 잘못된 곳에 올인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너희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싶어. 우리는 지금 이 삶의 방식대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냥 길에 앉아 있는데 여기를 기찻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기찻길이야. 기차가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내가 이 길 위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과자를 까먹는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안 행복해? 뭐 때문에? 너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는 거야. 내 아내, 아이 다 불러놓고, 뭐 심지어 우리 부모님 다 불러놓고 이 길 위에서 같이 맛있는 밥을 먹는 거지. 그러면 난 행복할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정말 호화로운 삶을 즐겨보는 거야. 여기다가 아까 뭐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본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120인치 TV 큰 거도 막 갖다 놓고 옆에다가 컴퓨터도 갖다 놓고 여기서 내가 막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지.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 거야. 왜? 이제 곧 기차가 다가올 테니까. 기차가 다가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박살내 버리기 때문에 이 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잠깐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을 즐기는 중간중간 그 불안감이 우리를 더 괴롭고 미치게 만들겠지.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왜? 지금도 우리한테 기차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차의 이름은 악함과 죽음이지. 어쩌면 되게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기독교 수업에서 왜 굳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지? 근데 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난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말 아무리 삶을 되짚어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말들을 너희한테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게 바로 너희한테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 결국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한 거냐, 결국 이렇게 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뭐 내가 어떤 수를 쓰고 뭐 너희한테 어떤 속임수를 쓰려고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야. 진짜로 그동안의 이야기는 뭐 앞으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난 지극히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너희한테 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은 너희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니?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안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 교회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근데 나는 그런 설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왜냐면은 일단 교회를 안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돼버리면은 일단 그 사람들은 일단 신의 존재조차 동의가 안 되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런 존재한테 갑자기 내 삶을 맡기라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뭐야? 사실 되게 납득이 안 가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정답이니까 끄덕끄덕은 하겠는데 그렇게 와닿는 설명은 아닐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종교라고 나는 설명을 해.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를 가장 쉽고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너희한테 왜 굳이 기독교를 설명하고 싶냐고? 이유는 하나야. 니네가 행복하면 좋겠거든. 너희가 지금 삶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뭐 나는 할 말은 없어. 근데 우리가 같이 봤었잖아, 그동안. 우리 삶에는 악함과 죽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린 행복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삶은 무언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 무언가가 기독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은 기독교는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답을 말하는 종교이거든. 어떠니 너희가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힘겹다면, 악함과 죽음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 답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들어봤는데 안 믿겨지네, 별로 동의가 안 돼,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그 답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만약에 저는 악함과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뭐 나는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저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다른 데서 발견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난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봤더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악함과 죽음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한 번쯤은 반드시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역시 많은 곳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꽤 심도 있게 살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주는 곳은 나는 못 봤던 것 같아. 그런데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이야기,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고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걸 경험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행복하더라고. 너네 수업 초창기 때 나한테 많이 물었지. 형은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좀 이 말이 웃겨. 근데 여전히 산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 사는 게 너무 엿같거든. 내가 좀 더 센 표현 쓰고 싶긴 한데 뭐 알아서 알아듣고. 산다는 건 굉장히 그지 같아. 근데 기독교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그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자유롭다 그 말은 못하지만 그것들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받은 상처를 가장 효과적으로 메꿀 수 있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을 누릴 수 있는 답이 결국엔 기독교 안에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답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독교를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다음 수업부터는 나답게 기독교를 말을 할 거야. 성진이 형다운 기독교 이야기를 할 거거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렇잖아. 사실 너네가 교회 나온다고 뭐 냉정하게 말해보자. 나한테 올 이득이 뭐가 있겠니? 뭐 나한테 너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겠고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실적 보고서를 내가지고 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겠고 솔직히 전혀 상관없어. 근데 왜 너네한테 이렇게 이걸 얘기하냐면은 진짜로 니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들에 올인했다가 나중에 그게 답이 아닌 걸 깨닫고 슬퍼하고 충격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난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 그리고 너네 이미 충분히 힘들지 않니? 그냥 그 삶을 걸어가는 것도 이미 힘들지 않아? 소유, 꿈, 사랑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길 계속 걸어가면서 이미 상처 많이 받았을걸?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돼. 너 증명해내야 돼. 그런 압박 때문에 이미 힘들었을 거야. 그 길 끝에 행복도 없고 지금 걷는 길도 행복하지 않아. 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희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난 니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는 딱 하나의 질문만 계속 던져보면 좋겠어. 정말로 여기에 내 행복이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느낀 행복을 너희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 안녕. 행복하자 좀. 오케이?